오늘은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본질에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자동화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거침없이 진행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산을 가져가야 할까요? AI는 이미 단순 업무를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상담을 대신하고 광고를 만들고 투자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지식 노동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로봇이 돌고 있습니다. 물류는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사람 대신 챗봇이 응답합니다. 병원에서는 AI가 판독을 돕고 법률 문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알고리즘이 거래를 집행합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오른다는 공식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야근을 하면 인정받았고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오르고 조직에 오래 남으면 보상이 따라왔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보상이 축적되는 시대였습니다. 시간이 곧 자산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시대에는 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감정이 없고 휴가가 없고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는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용은 낮고 생산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이 한번 구축되면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동소득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업은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도 괜찮을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 둘째,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할 것인가? 현금 흐름은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배당주에서 나오는 분기 배당, 임대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자동화가 와도 월세는 들어오고 배당은 지급됩니다. 적어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공포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현금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이의 학원비, 생활비, 보험료, 주거비, 이것은 매달 나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시간은 곧 선택권입니다.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힘, 불안에 쫓겨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힘. 그 힘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현금은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결국 법정화폐입니다. 그리고 법정화폐는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화가 심해져 실업이 늘어나면 정부는 재정을 더 쓰게 됩니다. 경기가 흔들리면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금리는 조정되고 통화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자동화는 생산성을 올리지만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는 더 완화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화폐 가치의 희석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매달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 소득은 유지되지만 실질 자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하드머니입니다. 하드머니는 공급이 제한된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판단으로 갑자기 2배가 되지 않고 정책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발행 규칙을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이 없고 최종 결정권자가 없고 정책회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 없이는 규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소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은 수학과 코드로 보장됩니다. 자동화 시대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AI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국가는 효율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도 더 정교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교함은 통제의 강화일 수 있습니다. 그때 통제할 수 없는 자산, 합수하기 어렵고 검열하기 어려운 자산의 의미는 커집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희소성,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 그리고 자가 보관 가능성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네트워크는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거래를 막으려 해도 전 세계 노드가 검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안적 구조입니다. 현금 흐름은 지금의 삶을 지켜줍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하드머니는 시간 속의 가치를 지켜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방패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 기준 자산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버티는 힘입니다. 비트코인은 축적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만 있으면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있으면 변동성 속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둘 중 무엇이 맞느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균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AI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변하는 시대에 자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이 고민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물가는 오를 것입니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것입니다. 직업의 수명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일까요? 매달 나오는 배당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누구의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드머니일까요? 정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동화 시대일수록 자산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약해질수록 현금 흐름은 더 중요해집니다. 통화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하드머니의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들고 있을지, 어떤 기준을 세울지, 어떤 구조를 만들지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금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하드머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자동화 시대에 내 가족의 시간을 지킬 기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